안녕하십니까 아주대 학우 여러분. 2022년 5월 4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학교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두기 폐지 이후 봄과 함께 맞이하는 아주대학교의 일상을 ABS에서 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던 거리두기가 4월 18일 이후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용이 제한되었던 학생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면 수업의 적극적인 전환과 함께 강의실 방역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대면에 맞추어 학생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체력 단련실이 개방되었고 이전의 율곡관 지하는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부할 수 있는 혁신 공유 라운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캠퍼스는 이전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ABS는 거리두기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우분들의 생생한 소감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학번 송시진입니다. 많은 곳이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풀리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학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좋습니다. 대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생활이 더 기대돼요. 많은 학우분들과 과방이나 아니면은 술자리나 아니면은 수업에서도 이제 비대면이니까 얼굴을 못 보고 했었더라면 지금은 또 다시 얼굴을 보면서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대면 수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학번 은서현입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빨리 풀려서 이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일단 학우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수업도 대면으로 하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용해보니까 공부하기도 좋고 좀 쉴 공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대학생활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학교를 찾는 학우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학교 생활을 누리기를 ABS에서 응원합니다. 2021년 SDGs 목표에 맞게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성과와 2022년 새로운 SDGs 목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ABS에서 전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로 총 17가지 목표를 이행합니다. 아주대학교는 대학 본연의 역할인 교육, 연구, 봉사의 지향점을 국제사회 목표인 SDG에 정밀하게 맞추어 대학의 발전 방향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국가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아주 인재를 배출하고자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ABS는 아주 지속가능 발전센터를 운영하시는 남동현 교직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팀 남동현입니다. 현재 저는 센터에서 아주대학교의 SDG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국내외 대학 SDG 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인데 2017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빈곤, 질병, 교육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말해 인류와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제 사용도 인류의 보편적인 건강을 위한 SDG 활동인 것입니다. 다만 SDG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SDG는 남을 위한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인류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SDG를 인식한다면 더 넓은 시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작년 2021년의 경우 아주대학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코로나
극복 장학금 사업, 언택트 교육봉사, 수원시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의 활동으로 빈곤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SDG 활동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센터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교내 SDG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고 친환경 캠페인을 시행해서 학교 환경 정책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가 매년 운영하는 파란 학기, 파란 사다리, 인권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수많은 활동들이 SDG와 관련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들은 저희 센터에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수록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2022년에는 저희가 기존에 수행하던 모니터링이나 평가 업무와 더불어서 아주대학교 사회적 가치실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SDG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코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학 내 에코 마일리지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지속가능발전센터는 매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아주 지속가능발전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간 보고서를 통해 17가지 SDGs 관련 성과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장애학생 지원실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AEBS에서 전합니다. 우리 학교 장애학생 지원실이 장애인 은하를 맞이해 장애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실 홈페이지에서 지원실 소개, 지원 항목, 교육 지원 인력, 공지사항, 그리고 동아리 하모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실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더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학생 지원실의 정명희 직원님과 인터뷰를 AEBS에서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센터 장애학생 지원실에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정명희라고 합니다. 장애학생 지원실은 대학의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아주대학교에서는 그 체계적인 장애학생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학생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원활한 학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에 학생처 산하의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출발하게 됐고요. 저희 2018년 9월에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총장님 직속 산하기구인 인권센터의 산하 소속으로 장애학생 지원실로 개편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학생 지원실 홈페이지는 장애학생 인권 개선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권센터장 겸 장애학생 지원실장님 그 다음에 저희 인권센터의 운영팀장님 그리고 저희 담당자 모두들과 지속적인 교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설이 진행이 되었고요.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장애학생에 보다 이제 편리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로써 이제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속적인 게시글 업데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학 내 장애인식 개선에도 많이 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 이전에는 저희가 그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 그 다음에 장애학생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장애학생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 지원실 홈페이지가 개설됨으로써 저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장애학생 지원실은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내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여러 가지 그 지원도 요청드리고요. 또 학생들이나 학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참여의 첫걸음으로 저희 장애학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저희가 법정 필수 교육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포털에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저희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길 처음 발걸음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아구들의 이동권을 위해 무분별한 교내 킥보드 주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사이버보안학과 석사과정 이민경 연구원이 제28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이버 보안과 함께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의 보안 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이버 수사, 메타버스 보안, 암호 기술 활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 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석사과정 이민경 연구원은 우수 신진 연구자로 선정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학교 기계공학과 한승용 교수 연구팀이 유연 생체의식형 센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7일 한승용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생체의 유체 침투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기능성 동지화 구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봉지화층을 통해 신경 인터페이스, 심장 박동기를 비롯한 임상 연구 등 다양한 생체의식형 장치 응용 분야에 적용하여 장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김용성 교수팀이 암 환자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항바이러스 면역세포를 암세포 살상용으로 이용하는 항암 백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많은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치료용 항암 백신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용성 교수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 이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백신을 맞아 항바이러스 면역세포가 체내에 존재하는 여러 바이러스 항원을 암세포에 제시, 다양한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용 항암 백신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며 기존의 환자 맞춤형 항암 백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다른 면역 항암 요법과 공용 치료도 가능해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혁신적 기술로의 개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전자공학과 후마윤 카비르 연구원과 신원재 교수가 제32회 통신정보 합동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후마윤 카비르 연구원과 신원재 교수가 발표한 논문 제목은 LEO Satellite Based Positioning An Evaluation on Doppler Frequency and Doppler Frequency Rate from Receiver Side입니다. 논문은 지구와 저궤도 위성과의 상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플러 천위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학의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는 대표적 대학재정 지원 사업으로 총 3,0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링크 사업에서 우리 학교는 기존의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를 확장한 미래산업 창출 산학연 상생 생태계 아주테크버스 구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혁신, 신산업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특화 분야 기업 협업센터를 통한 브랜드 창출, 공유 협업 플랫폼 구축 등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5월 18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